예, 반갑습니다. 이진 CNS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앞서 이렇게 발표하신 박동부 사장님 함께 근무하고 있는 최현호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사례는요, 그 캐피탈사입니다. 캐피탈사에 기존에 이제 RPA를 쓰고 있었는데 이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존의 RPA 그 솔루션이 조금 불안정한 요소가 많고, 그다음에 AI OCR도 도입을 해야겠고 해서 한 개는 전환을 하고 한 개는 도입을 해서 두 개를 연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각각의 전환 구축 사례, 구축 과정하고 세부적인 기술 내용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안 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RPA를 전환 구축을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AI OCR을 도입을 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연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로부터 나오는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예, 먼저 RPA 윈백 사례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전환 개발 사업 자체가 기존 제품이 되게 불안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년 전에 그 기존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제품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이거 안 되는구나. 예, 보면 봇을 8대 사용하고 있었는데 약 45개 업무 중에 38대가 가동되고 있었고요. 기존 제품에서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해서 고객사에서도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이거 교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2021년도 10월 달이 되었어야 더 이상 늦어지만 이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1월 31일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1월 30일이 지나서 6월 1일이 되면 새 제품 오픈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이걸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투입이 되었고 개발을 완료하게 된 개발을 완료하게 됐는데 이게 실제 과정을 보시면 위에는 12월 말까지는 업무 전환을 했고 1월 말까지 유액 관리 시스템 연동 개발 및 이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 시스템 안에, 이 캐피탈 안에는 RPA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PA 시스템하고 그 주변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인사정보, 그 다음에 그 로봇들 에이전트하고 연계하는 그 RPA 유액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유액 관리 시스템 포기하고 처음에 포기하고 이제 일단 RPA만 전환 먼저 하자라고 예정을 했던 게 원래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말쯤 되었어야 전환 개발이 먼저 끝나가지고 한 달이 남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유액 관리 시스템을 그것도 같이 연동 개발하게 된 사례입니다. 원래 업무 수는 45개인데 7개는 폐기시켰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 쓰고 있고 해서 그래서 총 38개인데 로봇은 8대를 쓰고 있고요. 자동 수행 보시 이제 스케줄 보시죠. 이제 저게 스케줄 보시고 이미 수행 보시라는 게 큐보시라고 하는 내가 원할 때 업무를 던져서 이렇게 수행시키는 것을 큐보시라고 합니다. 그 한 대 이렇게 쓰고 있었죠. 이거는 지금 전환 개발 경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과정인데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말까지 개발 전환을 하려고 했죠. 윈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10월 말경에 직원들 저하고 이제 중급 1명하고 초급 2명하고 약 40개 업무를 샘플 업무를 개발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쉬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서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12월 중순까지 해서 한 달 이내에 38개 업무를 개발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체크미터라는 제품 자체를 잘 몰라요. 코드를 하는 방법도 그 전에 또 스크립트 C샵을 썼던 것도 아니고 너무 쉬워서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개발하다 보니 한 달 이내에 개발이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봇 설치해야 되죠. 이제 봇 설치하고 시스템 구성하고 안정화시키고 12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원래는 1월 말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1월 말까지 가려고 했던 건데 한 달 이내에 완료를 시키고 이제 하나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제품하고 연동되어 있었던 웹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API를 주고받거든요. 그 RPA 시스템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저건 포기를 했었죠. 이제 그거는 1월 말 2월 초에 오픈을 완료하고 이제 그 이후에 감안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저게 12월 말 안에 체크메이트가 완료되면서 전환 개발이 완료되면서 1개월 이내에 이 관리 시스템까지 그 시메이션에 요구를 했습니다. API를 좀 지원을 해달라. 기존에 API가 있었죠. 근데 이제 기존에 어떤 업무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들이 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기능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메이션에서 김용 대표님이야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같이 이행해서 2월 1일에 매우 정상적으로 오픈을 시키고 안정화를 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주로 이제 체감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다 떠나서 기존 제품 대비해서 저희 개발자들이 한 내용 한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존 거는 RPA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그것을 어떤 컨텐츠가 뜨고 그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무엇인가 클릭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사이트마다 다 틀리죠. 어떤 사이트는 시스템이 서버 급이 좋아서 빨리 리스폰스 타임이 뜰 때도 있고 어떤 시스템은 또 늦게 뜰 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을 잘 웨이팅 시키고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존 제품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늘 에러가 나고.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수행이 되니까 저희가 여기에 총판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에 다니면서 한 30몇 년간을 일반 개발도 해보고 시스템 개발도 해보고 운영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느꼈던 점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이 고객 사이트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서버 안에 보면 체크메이트 서버가 들어가 있고 RPA 웹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바로 구성된 그 관리 시스템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개발할 때는 웹 관리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고객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 고객사는 이 캐피탈사는 현업에서 캐피탈이 은행만큼 크진 않죠. 그래서 현업들이 주로 많은 걸 처리합니다. 그래서 현업들이 관리해야겠다. 또는 그 시스템 관리자나 아니면 IT를 담당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이 직접 스케줄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당초에 웹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웹 관리 시스템이 주변 시스템과 연동을 합니다. 인사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만든 거라서 필요하면 주변에 어떤 시스템인지 갖다 붙일 수가 있죠. 예, 갖다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RPA 웹 관리 시스템이 API를 체크메이트 서버와 함께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도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로봇 에이전트가 존재하죠. 체크메이트에. 저희들 에이전트도 또 하나 심습니다. 그게 이제 이 네 가지가 상호 연동되도록 지금 현재 이 사이트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이 사이트의 지금 운영 현황입니다. 이제 2022년 2월에 오픈을 했죠. 1월 말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직전에 돌아가던 것은 2022년 2월 기준으로는 동일합니다. 로고는 8대. 그 다음에 업무 수는 38개. 기존 거는 약 가동률이 95%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유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계속 웨이팅을 걸고 또 웨이팅을 걸고 코드도 되게 어렵고. 근데 이제 2022년도 실질적인 코딩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3주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3주 정도밖에 안 걸렸고 윈백이 좀 3주 정도 안 걸리고 나머지는 미리 준비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미리 알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 그것이 설계서가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여하튼 그렇게 오픈을 해서 보니 로봇이 이제 8대 중에 한 몇 대가 놀아요. 이제 한 63% 수준에서 복 가동률이 올라오고 저때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하고 추가 업무 22개를 예정을 하고 8대를 유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개발을 했었죠. 그리고 8대에서 이제 15대로 늘어납니다. 중간에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중간에 한 몇 대씩 또 추가되고 해서 지금 현재 저기 기사를 보니까 2024년도 2월달 기준 97개였습니다. 업무수가. 지금 캐피탈사가 107개가 돌아갑니다. 많이 돌아가죠. 근데 107개가 지금 로봇이 15개로 다 충족을 해요. 그 안에 다 돌아가고 있고요. 운영 직원 수도 2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2명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명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명 더 늘리고 그리고 AI OCR이 도입되면서 이제 2명으로 겸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 이제 107개가 15대 돌아가니 당연히 봇이 좀 모자라서 올해 또 다시 6개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1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캐피탈사에 전환 개발을 하게 된 경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환 개발을 할 때 되게 좀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 뒤에 가서 나중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게 체크메이트인지 왜 시뮬레이션인지를 갖다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AI OCR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캐피탈사에서. 그래서 그 AI OCR은 이제 구축이죠. 이제 기존 OCR 시스템들도 있고 OCR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하고 휴먼 오류를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AI OCR을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이제 인식률을 상승시키는 게 기본 목표고 또 타 연계 시스템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API도 서로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RPA와의 연계성이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목표로 잡았던 게 처음에 보험가입 증명서 약 7개 보험가입 증명서 15종을 포함한 약 7개 부분 약 20종 서식 학습을 사전에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서 이제 저기는 이제 라벨링하고 이제 학습 내용이고 이제 RPA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무엇인가 학습 아니 인식된 결과를 받아와서 보고를 하고 시스템 등재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는 RPA 업무를 7개 업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5개월 정도 걸렸고요. 지금 보면 네. 그 과정상에서 이제 우측에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도구 사용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들은 시뮬레이션 제조사나 또 저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고객이 직접 하십니다. 서식 자체적으로 학습 가능하고요. 이게 관련된 라벨링과 학습 도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과정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OCR 기능을 체크메이트도 들고 있죠. 예, AI OCR 들고 있고 다시 거기에 러닝을 통해 가지고 AI OCR를 또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 하고도 또 모자랍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는 캐피탈사지만 또 은행에 가면 이 팩스로 받은 건 어떻습니까? 복사를 하게 되면 인식 잘 안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걸 이제 보강학습을 통해서 인식률을 올리기 시작하고, 보강학습이 끝나도 또 안 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또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후처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결과치는 눈에 보여요. 예, 어떤 특정한 항목에 답은 가나 단데 그 언어도로 나와요. 그럼 그거를 가로 바꾸는 겁니다. 예, 그게 후처리입니다. 그래서 후처리가 필요하죠. 일반적인 OCR들을 하게 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인식 불가. 근데 이 케이스는 다르죠, 이제. 그래서 뭐 세부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네,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이제 인식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서버가 있고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도구들과 학습된 결과와 인식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이 존재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I, OCR이 현재 체크메이트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에서 만드신 거니까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학습 서버에서 이제 새로운 문서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모든 액션들은 라벨링 툴에서 액션을 다 합니다. 먼저 학습을 하려면 라벨링을 해야겠죠. 일반적인 OCR은 문서 한 장을 긁을 때 전체를 긁거나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일정 범위를 통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라벨링을 다 해요. 요거는 주민번호야, 요거는 날짜야, 요거는 사람 이름이야, 요거는 문서 제목이야. 이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통해서 야, 요거는 답은 오른쪽에 있어.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나면 그런 것도 하고 라벨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건학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일반적인 AI OCR을 해도 읽어드리지 못하는 힘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폰트에 대한 보건학습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보건학습을 여기서도 처리할 수 있고 후처리 코드도 여기서 작성합니다. 파이썬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 쉽죠. 요새 개발자들 웬만하면 뭐 코드들 GPT 쓰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런 파이썬 코드를 쓸 수도 있고 미리 저기에는 지금 컨텐츠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야 요게 답이야 라고 리스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 한글과 영문만 들어가야 돼. 숫자는 불가야.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된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툴에서 모든 걸 학습 서버를 통해서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운영 서버로 이제 이관을 시키죠.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RPA하고 이 운영 서버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업무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키텍처가 밑쪽이죠. 학습 서버, OCR 서버, OCR 대시보드. 그다음 위쪽에 이제 RPA 조언을 제가 간략하게 저렇게 표시만 해놨는데 저기 아까 웹 관리 시스템도 RPA 서버도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밑단에서 이렇게 학습 서버를 통해 가지고 OCR로 밀어 넣으면 윗단에서 이제 문서 이미지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이미지들을 전달하게 되면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받아와서 RPA가 이제 나머지 기능들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냥 그런 애밖에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요거는요, 이건 샘플입니다, 샘플. 그래서 고객사의 정보들을 다 이렇게 유출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저 차량 등록증인데, 지금 OCR 인식률이라는 좀 빈칸이 있는 것들은 당초에 저 항목들을 체크를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이제 뒤쪽에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추가를 한 포인트고, 지금 100% 99% 나온다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 같죠.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요. 할 수는 없죠, 이제. 근데 이제 주로 후처리를 하다 보면 저렇게 대체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CR 인식률이라고 하는 저기는 이건 체크메이트 OCR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학습을 시키거나 보강학습을 시키거나 후처리를 하거나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체크메이트의 그냥 기본 OCR을 태웠을 때 나온 인식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보강학습을 시키고 후처리를 적용하지 않고 그것까지 보강학습까지 적용된 게 이제 두 번째 있는 AI OCR 인식률입니다. 자동차 번호는 등록번호는 그 변화가 없죠. 이유는 뻔하죠. 뭐 워낙 깨끗하게 문서가 잘 인쇄가 되어서 어느 OCR로 읽어도 잘 읽어져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차대 번호나 이런 것들은 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차대 번호는 여기서 키가 지금 차대 번호하고 차대 번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네요. 자동차 번호니까 저 두 개가 사실은 보험가입 증명서나 아니면 여기 차량 등록증의 키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거 두 개가 인식률이 가장 높아져야 하는 항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AOCR을 넣으니까 이제 차대 번호 같은 경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후처리를 넣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차대 번호 자리에는 국제법상 이런 거 되어 있습니다.
Z를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Z는 여하고 동일하니까. O나 영하고 또 동일하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또 I하고 1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I가 인식이 됐어요. 1이라는 얘기입니다. O가 인식이 됐어요. 0이라는 얘기죠.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면 일반적인 회사, 그 AI OCR 회사들은 적용한다는 회사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뭘 할 때, 라벨링을 할 때. 그리고 라벨링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보강학습을 하거나 하게 되면 고객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물론 잘라서 주죠, 이제 이미지들을. 하나의 문서 안에 차량 등록증 아래 보면 주민번호 있을 거 뭐 있을 텐데 그걸 다 잘라서 주게 되면 개인정보라 보기가 힘들까요? 사실은 개인정보인데도 그렇게 유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같은 경우 그것도 줘야 되고 그거 학습하고 나면 한 종당 뭐 돈이 몇 천만 원 이렇게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8종이 돌아가는데 아까 지금 2명이서 다 해요. 뒤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후처리를 하게 되면 아까 I나 J나 뭐 O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지금 100% 정도 떨어지고 또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촬영 만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분석 내용을 보시면 희미해요. 아무리 해도 안 읽어져요. 이건 방법이 없어. 그나마 이제 후처리 좀 하고 나니까 한 17%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적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뒤에 있는 그 최종 이식률 100%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측에 보시면 차량 만료일이나 검사 유효기간이나 접수일자나 초등록이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RPA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IT 쪽에 프로그램 짜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차량 만료일에 보면 월 1은 검사 유효기간 종료일이나 최초 등록일에 전이가 동일하다. 그럼 RPA에서도 후처리 해버리면 되죠. 인식을 못했어요. 날짜를 갖다. 100%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체크메이트 AI하고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러닝 서버나 아니면 트레인 서버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학습 버전이 바뀌었거나 서버에 있는 어떤 기능들 프로그램들이 바뀌었어요. 파이썬으로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왜 그걸 패치 과정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환경이 아나콘다라는 가상환경을 사용합니다. 가상환경을 사용해서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폴더 하나 복사해 백업 시켜놓고 학습된 내용 그 별도로 학습시켜가지고 이번에 학습해 보니까 뭔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런 경우도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 학습시키는 게 담당자의 미스로 이런 봉합습 잘못했어요. 내가 분명히 보이기는 11인데 내가 입력을 12로 해버린 거지. 그러면 결과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전으로 돌려야겠어. 바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바꿔지고 그게 하여튼 버전별로 개최하고 관리가 되게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라벨링이나 학습 도구가 처음에는 고객이 거의 다 했습니다. 직접. 지금 우리 직원이 하죠. 거기에 파견된 우리 직원들이 2명이 그 사람들은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게 됩니다. 그 직원들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점차 종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할지 격자서 하고 내년은 내후년 되면 또 사람은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처리가 되게 쉽습니다. 파이썬 자체도 쉬운데 그 말고도 이런 특정 키리스트나 아니면 한정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학습 도구라는 것이 결국 프로그램이죠. 윈도우 프로그램인데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뀐다는 얘기는 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꿔 나간다는 얘기죠. 그다음 RPA 연계가 당연히 쉽게 좀 체크메이트에서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든 RPA 처리하는 그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컨트롤 매니저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AI, OCR 연결을 위한 별도 이벤트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연결 프로그램. 그래서 되게 쉬워요. 특정 결과 변수로 받을 수도 있고 데이터 테이블 같은 또는 JSON 방식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서 꼭 뭐 RPA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스템에서 API를 통해 JSON 방식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값 안에는
인식 점수나 인식 여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향후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인식률이나 이런 것들 관리 자동화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비용이 자체적으로 고객이 한다 하면 당연히 비용 효율성은 없습니다. 돈 안 들어요. 그 라이선스 비용 말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장표는 현재는 28종이고 라벨은 28종에 장표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이래서 한 230개. 라벨 수는 그래 따지면 이제 학습 장표니까 장표는 보통 한 장표를 한 100장에서 한 200장 정도 이렇게 그냥 학습을 합니다. 많으면 쓸 수 좋죠. 그만큼 이제 대신에 학습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보강 학습을 한 32,000건 정도 하고 있고 후처리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주민등록 우리 현재까지는 체크디지트 그 값을 쓰는 검증하는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후처리를 하게 되면 주민번호가 맞다 안 맞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RPA 쪽에다가 결과치를. 이 주민번호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무시. 그건 사람 처리하세요. 이거는 무조건 맞아. 오케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AI OCR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100%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효율이 없는지 되게 많죠. 제가 볼 땐 10%만 해서도 효율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은 2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RPA가 107개나 돌아가고 있는데 개미임을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AI OCR이고 시간이 많지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고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RPA가 필요할까요? AI OCR이 왜 필요해요? 100%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업점의 기한 연결무도 아까 32분이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우리가 천만에요. 사람이 하면 32분 동안 할까요? 아니요. 커피 한 잔 먹어야 되죠. 담배 한 대 피워야 됩니다. 1시간이 걸리면 아마 한 2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사람이 하면.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 심사대상 업무가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려 수십 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사이트에 가서 떼내야 돼요. 그것만 해도 수십 분 걸리겠다. 그러면 그거 사람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반나절, 한 건 안 돼. 반나절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통상적인 32분이 전략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1시간에 2시간의 전략시간을 보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RPA가 필요한 거죠. 이제. 밤에 잘 돌아가죠. 사람 인건비 너무 비싸서 비용 효율성도 너무 좋고 시스템 연동도 잘 되고 AOCR은요 100%가 안 된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천만에요. 10%만 돼도 10% 빼고 나머지 사람이 하면 되죠. 10%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좋다면. 그 다음에 체크메이터하고 이렇게 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캐피탈 제가 개발을 하면서 전환 개발을 하면서 금융 쪽에는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지금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기능을 외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다 만들어 주셨어요. 외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외산은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 30 몇 년간의 은행 경험 이렇게 보면 외산 소프트웨어의 케이스는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라클 이런 거 말고 그런데 지원이 바로 안 되니까 국내 제품이 왜 외산 대비해서 지금 RPA 관점에서 좋으냐면 이 RPA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근데 잘 안 되죠 외산은. 시뮬레이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인력들이 연구개발 인력들이 되게 많아요.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요구사항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회사의 진정성을 보기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 자동화 구축할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협력의 업체가 어떻게 이 고객사를 도와줘야 될지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입 인력도 그냥 소금 딱 넣어가지고 한다? 아니요. 최소 중급 이상의 인력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기한연기 업무할 때 저 안에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팝업 뜨는 거 클릭만 하고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IT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었으니까. 고객이 이렇게 나오는 그 예를 들어서 아웃풋에 엑셀 파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양식이 다 틀려요. 그 어떻게 일반화시키죠? 방법이 없어요. 클럼이 다 틀린데 할 때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샥 끌어모아서 그냥 파싱 시켜가지고 블랭크 다 없애버리고 몇 번째 칼럼 이제 파가면 동일하게 그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협력업체가 되게 중요하다. 이해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 또 시스템 개발 역량에 대한 이해도, 역량. 그 다음에 좀 진정성 있는 그런 도와줘야겠다. 같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이렇게 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또 적극적인 지원이 정말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가상화를 말씀드리면 로봇 가상화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PC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로봇 가상화를 하려면 가상 서버에 있어야 되죠. 가상 서버는 되게 비쌉니다. 서버의 메모리 32기가의 비용하고 PC의 메모리 32기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로봇 가상화를 하는 이유는 장소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로봇을 겨우 뭐 한 50대 안쪽으로 쓸 것 같으면 가상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버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메모리도 원래는 PC를 열 대 하면 320기가 필요한데 메모리가 코어는 CPU 코어는 8코어씩 하면 10대면 80코어가 필요한데 서버에는 16코어짜리 딸랑 2개 넣습니다. 그러놓고는 이걸 뭐랍니까 유효 자원을 돌리는 가상화를 씁니다. 그 안에 10대가 아니라 20대, 40대를 쓰기 시작합니다. 버벅거립니다. 무조건 하고. 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싸기도 비싸고. 그걸 제대로 쓰려면 16코어짜리 2대는 8코어 쓰면 4대밖에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 그랬으면 되는데 그래도 가상화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대형 사이트는 로봇 200대, 500대 가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관리가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한 50대 이내면 가상을 안 쓰셔도 되고 그래도 가상을 쓰고 싶어. 회사에 보시면 유효 서버가 되게 많습니다. 요새는 서버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 성능들이. 근데 이제 회사에 보면 5년 지나면 보통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유서버가 보통 16코어짜리 2대 꼽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서버당 한 8대 정도 로봇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돈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PC가 간데 되게 싸요. 서버보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RPA를 좀 새로 도입하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전환을 민백을 하고 싶다 하시거나 또는 AOCR을 내가 도입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그리 도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예, 이상입니다.